안녕하세요. 김건휘입니다. 오늘은 월별 별자리 운세 리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월마다 점성가들이 별자리 운세를 올리죠. 뭐 양자리는 이런 운세다. 4월에 황소자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 읽는 방법이 뭔가, 그 읽는 방법을 넘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오픈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어떤 차트를 띄워서 읽냐면 우리가 이제 4월이 올 거죠. 아직 한 보름 정도 남았지만 4월의 탄생이 곧 4월의 운세라고 여기고 4월 차트를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월의 탄생 차트가 언제냐면 2026년 4월 1일. 우리가 0시부터 이제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0시, 0분, 0초. 그 다음에 위경도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인 서울, 수도인 서울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0시 0분 0초. 그 다음에 플레이스를 눌러서 서울을 클릭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이게 4월의 첫 시작 차트죠. 4월이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관점에서 12별자리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읽는 게 바로 월별 별자리 운세입니다. 자, 그럼 요 차트를 갖고 12별자리를 모두 읽는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나의 별자리 기준 상승 로드가 위치한 하우스를 확인합니다. 자, 선생님들 각각 자신의 별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황소 자리야. 나는 1월 23일이니까 물병 자리야.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각자 알고 계신 별자리로 하셔도 되고요. 자, 고전점성술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승궁이 있죠. 제가 방금 1월 23일이니까 물병자리야라고 한 건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달이 위치한 별자리를 하셔도 되고, 네, 나를 대표하는 상승궁을 넣으셔도 됩니다. 어떤 별자리가 맞는지는 각자 한번 모두 다 적용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상승궁 한번 해볼까요? 나의 별자리 기준 상승 로드가 위치한 하우스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양자리 기준 내 주인 화성이 어떤 하우스에 있는지를 읽는다는 겁니다. 자, 양자리가 1하우스라고 가정을 하면 내 주인 화성이 12하우스에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12하우스의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해외라는 키워드를 써도 되고, 학문,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갇히게 된다든지, 뭐, 12하우스에 있는 장소인 백화점, 뭐, 절, 종교기관, 뭐, 카지노, 수도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키워드들을 넣으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황소 자리는 내 주인 금성이 1하우스에 있네요. 그래서 1하우 내 주인이 내 방에 있어서 룰러십이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4월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쌍둥이 자리는 내 주인 수성이 10하우스에 있죠. 자, 쌍둥이 자리 기준 몇 하우스에 있냐를 본다는 겁니다. 쌍둥이 자리가 1하우스니까 1, 12, 11, 10. 쌍둥이 자리 주인 수성은 10하우스에 있습니다. 대다수 고전 점성가들이 4월에 쌍둥이 자리 운세를 아주 길하게 읽기 시작을 할 거예요. 10하우스니까 10하우스는 저 꼭대기에 있는 곳이고 사람의 명예, 왕성한 사회활동, 직업적인 부분에서 승진,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성공의 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이제 동화를 쓰는 거죠. 계자리는 다릅니다. 계자리는 좀 이따가 읽기 시작을 할게요. 나머지 별자리들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2번 상승 로드가 하우스를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양자리는 내 주인 화성이 12하우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차트 일렉션을 켜봅시다. 내 주인 화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방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데이 버튼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하루 클릭해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2026년 4월 11일 경부터 화성이 12하우스를 지나서 내 방에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죠. 4월의 양자리는 12하우스 이야기를 했다가 4월 11일경부터 내 방에 들어와 안정된 뭐 몸과 안정된 마음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주인이 하우스를 이동하는지를 확인을 해요. 보통 목성과 토성은 하우스를 이동하지 않거든요. 너무 느린 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성이 주인인 별자리, 수성이 주인인 별자리, 화성이 주인인 별자리, 그 다음에 태양이 주인인 별자리 정도까지만 봐줍니다. 달은 보지 않습니다. 개자리의 경우 달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한 하우스 이동할 때마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너무 글이 길어지죠. 너무 신빙성도 더욱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달을 제외한 빠른 행성들은 이 데이를 클릭하면서 이제 다음 하우스로 이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 나의 별자리에 어떤 행성이 위치하고 어떤 행성이 들어올 예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자리의 경우에 내 방에 토성과 태양이 있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토성 이야기, 태양 이야기를 우리 월별 별자리 운세 스토리에 넣는 거예요. 내 방에 토성 끌어안고 태어난 시기니까 뭐 학문 연구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슬픈 이야기로 만들면 고립되는 시기,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구설에 오른다든지 심하면 토성이 크로노스, 그리스 신화에서 배신자를 상징하니까 배신자가 온 시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뭐 토성의 뭐 가난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뭐 금전적인 손실을 뭐 예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비어 있는 별자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할 게 없고요. 내 방에 내 별자리 안에 행성이 들어 있는 그 부분만 언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처녀자리 분들은 내 방에 달이 들어와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점성가들이 죄다 처녀자리는 역마가 있는 4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황소자리 애인 생기겠네요. 내 방에 금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물고기 자리 수성과 화성이 들어와서 수성의 이야기, 정보라든지 문서라든지 화성의 이야기, 거침없는 도전 혹은 사건 사고를 조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그 다음 내 방에 들어오는 행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자리의 경우에 토성과 태양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11일부터 내 방에 화성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11일부터 내 방에 화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성의 이야기, 양자리 분들 11일부터 도전 정신이 발동을 해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용기가 생기는 시기 이런 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다음 상승 로드에게 긴밀한 에스펙트를 주는 행성을 확인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양자리 분들 봅시다. 내 주인 화성이 12하우스에 있어서 12하우스의 스토리들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자, 내 주인 화성에게 달이 긴밀한 에스펙트를 주고 있거든요. 이 긴밀한 에스펙트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고전 점성술 출생 차트에서 중요한 뭐 에스펙트인 4도 미만 아니면 뭐 6도 미만 이런 거를 굳이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 도수 차이 별로 안 난다 싶으면은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양자리 분들은 내주인 화성에게 달이 긴밀한 대립각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달의 키워드가 역마잖아요. 그래서 역마가 있는 시기 요런 거 한 줄 더 추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행성마다 의미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달은 엄마를 의미하면서 나이 든 여성을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에스펙트의 그 종류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를 상징한 달이 나를 상징하는 화성에게 대립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와 다툼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거. 달이 나이든 여성이니까 보통 나이든 여성, 중년의 여성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들과 트러블이 있는 시기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성은 스승, 뭐 상사, 태양은 아버지, 남편, 상사, 금성은 젊은 여성, 애인, 토성은 나이 든 남성, 화성은 젊은 남성, 수성은 어린애, 연하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를 상징하는 내 주인 상승 로드에게 긴밀한 에스펙트를 주는 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길각으로 맺으면 호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대립각을 보내거나 90도 사각을 보내면은 이제 트러블, 다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자, 개자리의 경우 제가 아까 개자리는 좀 넘어갔어요. 그 달이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래서 개자리의 경우에 달이 가장 먼저 만나는 행성을 확인하고 달의 위치, 그 행성의 위치, 가장 먼저 만나는 행성이 어디 있는지, 달이 어디 있는지 요거를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자리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개자리는 내 주인 달이 사마우스에 위치하면서 4월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역마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사, 이직, 사무실 변동 아니면 집안에서 뭐 가구 배치 변동, 직장 내에서 사무실 변동 아니면 이제 내 일터가 바뀌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죠. 그다음에 이 역마를 좀 낮게 쓰면은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역막 점성술에서 역마 이꼬를 그다음에 정보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공부하러 다니는 시기, 정보 전달, 무언가를 찾아보는 시기 요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 계통에 종사한다면 교육을 더욱더 왕성히 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개자리 기준 3하우스 점성술에서 3하우스는 형제자매 키워드가 있고 뭐 친하지 않은 그리 도움되지 않은 지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창 만나시겠네요. 개자리 분들 형제자매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주위 가까운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지인들과 다시 연락 오고 소통이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트에서 달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행성은 달이 가장 후반대 도수에 있기 때문에 11하우스 0도부터 계산을 한다면 양자리에 있는 토성을 가장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이 자 토성이 어디냐면 계자리 기준 1, 12, 11, 10. 달이 10하우스에 있는 토성에게 가장 먼저 접근을 하죠. 그러면 이제 10하우스 이야기와 토성 이야기를 짬뽕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10하우스는 사회 활동이고 직업이고 토성은 나이든 남성이니까 4월에 직장 내에서 나이든 남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그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가고요. 10하우스는 명예, 명예는 합격이나 승진 뭐 이런 내용이고 토성은 좀 어둠,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계자리는 4월에 뭐 시험이 있다든지 또 뭐 소송이 있다든지 누군가와 대결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좀 얻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노력하면 얻는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실패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방에 애초에 목성이 들어와 있는 4월이기 때문에 목성의 힘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길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별자리 운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차트를 리딩을 잘하는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월별 별자리 운세는 맞을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애초에 4월에 우리나라의 모든 양자리 운세가 똑같다는 개념이잖아요. 저는 황소자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저와 4월의 운세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을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미로 보는 거죠. 근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자리 운세 굉장히 잘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죠. 일단, 자, 그 별자리 운세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지 않아요. 꼭 맞은 분들이 어머 소름 막 이러면서 선생님 기가 막힙니다. 쌍둥이 자리 이렇다고 했는데 저 진짜 이렇다고 합니다. 역마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개자리인데 정말 이 4월에 장거리 부산 여행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맞는 분들이 꼭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왜 잘 맞느냐? 인간은 운세를 볼 때 내 상황에 맞춰 끼워 맞춰서 합리화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사건 사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밖에 나가다가 핸드폰 보다가 살짝 발 접질러도 어머 이거는 내가 핸드폰 보다가 접지른 게 아니라 이런 운세가 왔기 때문에 내가 접지른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끼워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세가 더욱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운세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하죠. 내 운세를 보려면 우리 출생 차트, 생년, 월, 일, 시, 분, 위경도까지 넣은 출생 차트를 기본으로 파생된 세컨더리 디렉션, 솔라리턴, 피르다리아. 이제 솔라리턴에는 프로펙션과 연주가 있고요. 피르다리아는 메이저와 마이너 각각 로드가 있죠. 그다음에 세컨더리 디렉션이란 별개 기법이 있고, 텀 디렉션, 앵글 디렉션, 뭐 조디악 릴리징 이런 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 실전 점성학 활용편에 다 적어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디렉션, 솔라리턴, 피르다리아 요거를 활용해서 내 운세를 전문적으로 이제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월별 별자리 운세는 쇼예요, 쇼. 재미, 오락거리. 그래서 별자리 운세를 보고 흉한 얘기 나왔다 해서 막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길한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거침없이 막 도전하고 무조건 성공하는 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잔하게 재미있게 그냥 읽어주시면 그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자기 별자리 운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 하나 읽어줄까요? 우리 자본주의의 끝판왕 염소자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내 주인 토성이 4하우스에 가 있습니다. 자, 염소자리 기준 1, 2, 3, 4 네 번째 별자리에 있죠. 네 번째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자리는 4월 달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시기. 그럼 꼭 부모님을 따로 살다가 부모님 만나신 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어머, 설마 했는데 정말 부모님 만나러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의 부동산 이야기, 사무실 이벤트, 뭐 새로운 일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주인 토성이 태양빛에 컨버스트 돼서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추가해 주는 거죠. 어차피 맞지 않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동화처럼 재밌게 쓰는 거예요. 컨버스트 됐으니까 내가 빛에 가려질 거죠. 그래서 너무 나대는 행동은 삼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쓸 겁니다. 내 주인 토성에게 긴밀한 빛을 주는 행성은 없네요. 그럼 이제 태양이 붙어 있어서 태양과 이제 딱 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락, 이런 이야기. 상사가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추가해 주는 거죠. 내 방에 위치한 행성은 없으니 그런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또 내 방에 굳이 들어온 행성도 없으니까 흘려들으면 뭐 이게 비켜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추가해서 읽어주는 거죠. 내 방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월 9일경부터 달이 내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 9일에 언제까지 들어오죠? 9일, 10일, 11일, 9, 10, 11일, 9일부터 11일까지 이동수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더 추가해 주시면 어, 쇼를 더욱더 풍부하고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별자리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거 요 글을 잘 읽어보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하우스 이야기와 행성 에스펙트 이런 거는 볼 줄 알아야 아무리 쇼라도 월별 별자리 운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